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영아 법무사입니다. 일전에 고소 진술서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대략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부터는 실제 진술서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소장만 제출한 A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고소장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그 A씨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씨에 대한 조사와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분명히 변명을 할 것인데 그 변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주변 상황이라든지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술서가 시간은 많이 잡아먹지만 고작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진술서가 작성이 되고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진술서를 받아놓고 그리고 고소인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분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는 사실 고소인의 진술, 그 주장을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술서라든지 고소장이 약하면 피고소인의 변명이 먹혀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해서 혐의 없음 의견 또는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내가 정말 그렇게 신경 쓰고 피해를 받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이나 검찰 단위에서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B씨가 있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고소장도 작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 진술서도 여러 가지 수정과 첨삭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들어간 그런 진술서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그 수사관 입장에서는 일단 계획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미 진술서가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그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사실관계가 포함이 돼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관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함께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간단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되는데, 그렇다면 워낙에 자료나 진술이 탄탄하게 됐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 변명이 받아들여질 그런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건은, 그렇게 준비된 사건은 그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만 제출하기보다는 많이 준비된 그런 그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는 것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는 고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